오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입니다. 오늘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내란수계 및 내란부역자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사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과 또 내란 방조 또는 공동정범인 한덕수 총리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의지를 밝힌다고 하면서 한 40여 건의 안건을 제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중에 농업민생사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민주당 문금주 의원님이십니다. 삼선의 송옥주 의원님이십니다. 재선의 윤준병 의원님이십니다. 삼선의 서삼석 의원님이십니다. 임미 의원님, 문대림 의원이십니다. 이병진 의원님이십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미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 낭독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내란수계 및 내란부역자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유연 위법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한 내란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심판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사법에 대해 12월 17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이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내란 수계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어제 농식품부는 강제적인 벼재배 면적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대책은 발표 시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의 책임을 쌀 농가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쌀 과잉 생산을 줄이겠다며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목표 대비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도
지키지 못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떠넘긴 것이다. 특히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고 농민들이 이 일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군부 독재 시대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물론 농가에 재배 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농가에 재배 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함께 동반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이에 우리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품목, 단가, 면적 등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여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20억 원을 증액 요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증액되지 못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송미령 장관이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민생예산 증액을 거부한 채 강제적인 벼 재배 면적 감축부터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대책 농정을 규탄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이 지금 할 일은 농업민생사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 감사합니다. 네, 21분이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는 4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말하기 좋아한다던데 본인의 입으로 내란 자백을 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과대망상과 부정선거라는 주제에 대한 확증 편향에 매몰된 미치광이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해서 가장 빠른 시일의 탄핵으로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고 내란죄를 물어 긴급 체포,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며 특검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처벌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먼저 탄핵 가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란 숙의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을까입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담화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씨는 일부 극우 유튜브에 떠도는 부정선거설에 진심으로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믿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바로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꼽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 문제 해결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어제 담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모두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지난 3일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고 선관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커머스 혹은 검색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맞춤형이라는 목적을 위해 추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추천 서비스를 위한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큰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었던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내란죄, 그리고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하필이면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의해 확증 편향, 편집증, 과대 망상 상태에 빠진 상황이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윤석열 씨에게 물음과 동시에 저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사람이 특정 이념에 세뇌된 채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것부터가 문제였고, 동시에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이 일을 만명교사 삼아서 소셜 임팩트, 즉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사실은 다시 기술로서 풀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컨트롤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확증 편향으로 들어갔는지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걸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느 순간에는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극우 유튜버 구독부터 취소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는 방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명태균 씨와의 인연 때문인지 선거 조작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확증 편향으로 이뤄가게 된 부분은 극우 유튜버 구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건강, 디지털 치료제, 예산 깎였다고 화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윤석열 씨에게 임상 실험부터 해보기를 바랍니다. 국가 원수의 권한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유튜브 사용법 이런 걸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황당할 뿐입니다만 모르면 배워야죠. 그리고 국회는 이 사람이 현재 부정선거라는 확증 편향의 세계에 갇힌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여서 탄핵으로서 직무정지부터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여러분의 참여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여기 서시고, 회장님 여기 서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의료계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포고문에 의료계가 처단의 대상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료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불법 계엄에 의해서 정권의 처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의료계 대표자들께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 회장입니다.
한진 서울시의사의 법제이사이십니다. 제 왼쪽에는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이십니다. 네. 신동일 서울시의사의 부회장이십니다. 오늘 서울시의사회에서 한 5분 정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의사에서 11분의 이사진들, 회장단이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 통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밖에 계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윤석열 탄핵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문을 한규석 회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하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사회장 한규석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해서 6시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아무런 문제 없던 의료계는 지난 2월 6일 2,000명이라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의해 의료 계엄 하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권력이라는, 정부 권한이라는 무자비한 총과 칼 앞에 14만 의료인과 12,000 전공의 18,000 학생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은 국민에게 총구만 겨누었지만 의료 계엄은 그로 인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이미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고, 앞으로 지금 같은 의료 붕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희생들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계엄을 당장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의료계의 준엄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국정을 마비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소동이 마무리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활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아집을 보이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사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권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등으로 의료교육 현장을 마비시킨 지난 10개월의 윤석열 정부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각 해결돼야 함을 밝힌다.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놓은 참사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혁을 빙자한 참국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이다.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의대 입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개월 넘게 지속되어 온 의료 계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규정한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시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 이상 담화문을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계도 지난 1년 동안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OECD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뜨려도 너무나 많이 무너뜨리는 의료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료농단 사태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저희 의료계는 의료계엄이라는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던 이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10개월간 겪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계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내는 의료계엄 사태는 조속히 종결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의료계엄 사태를 주도해온 인물들, 장상윤 대통령실에 장상윤 수석이나 조규홍 장관, 이주호 장관, 박민수 차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의료농단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되지 않고 멀쩡히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사람들의 처벌과 직위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또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황당한 법으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과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권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해서 지금 2명의 전공의를 구속시키고 나머지 수십 명의 전공의를 구속시키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사법농단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검찰, 경찰도 이번에 경찰청장 체포 사태로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봤듯이 이제 검찰, 경찰도 윤석열을 위한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료계가 겪었던 지난 10개월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 대통령 출근길에 피켓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폭행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경색이 발생하고 이런 일을 의료계가 겪었습니다. 차마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했던 용산경찰서 호국진 서장과 용산경찰서도 반드시 저는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히 탄핵되어야 되고 이유외화를 막론하고 탄핵되어야 되고 의료계도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국민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료계의 이런 호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대생이 지금 학교에 못 간 지 1년입니다.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가 1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태가 없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도 1년 동안 18,000명 의대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의학 교육이 마비되었는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나 조규홍 장관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셨다시피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의료계엄 사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의료계엄 사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그 길이 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되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께서 계엄령 해지한 다음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씨에 대한 강력한 규탄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저께 12월 12일이죠. 전두환이 45년 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씨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제2의 내란 수괴, 내란 음모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겁박을 국민들께 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이 마음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평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오늘 아마 내일이 이제 탄핵 가결일이라서 일반인들께서 국회에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불허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일찍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많은 분들의 참석은 불허하고 신부님과 우리 교우님을 대표해서 두 분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못했고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이름이라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호 알렉산델 CR재단 우리 신학연구소 이사장님 참석하셨고요. 이원영 프란치스코 저스피스 상임이사님, 김경림 하나수녀님, 뚜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김현욱 야고보 서울대교구 청년께서도 오셨고요. 박진규 안드레아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동현 안드레아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상임이사님, 이미영 발비나 팍스 크리스터 이사님, 원동일 프레드릭 신부님, 이은석 베드로 함께 걷는 예수의 길 교우분들 함께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우리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여기 올라와 주시고요. 또 교우 성함 우리 김원웅 교우님 그리고 원동일 신부님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의정부 교구 소속 원동일 프레드릭 신부입니다. 천주교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지금은 민주냐 반민주냐의 선택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치는 최고 형태의 자선이며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암브로시오 형제는 즉각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탄핵 이후 더 이상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길 기도하며 우리가 탄핵해야 할 것은 내란 범 윤석열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대왕고래도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그린벨트 해제도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신공항 사업들도 탄핵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담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심을 하셨을 때인데 국민의힘에도 천주교 신자 23분의 신자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양심에 따라 내일 탄핵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R재단의 김은호입니다. 일단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왜 이 자리에 섰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벌써 열흘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찬스를 벌써 지난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것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습니까? 빨리 이것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아무런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국회의원 분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빨리 내일 나오는 탄핵에 동참해서 천주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탄핵의 문턱을 막고 서 있는 그대들에게 천둥소리로 묻는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김선영 말이야. 너 어디 있느냐? 김순규 대권 안드레아. 너 어디 있느냐? 권영세 스테파노. 너 어디 있느냐? 김상원 베드로. 너 어디 있느냐? 김소희 클라우디아. 너 어디 있느냐? 김승수 아마또. 너 어디 있느냐? 김은혜 로사리아. 너 어디 있느냐? 나경원 아셀라. 너 어디 있느냐? 박상웅 필리포. 너 어디 있느냐? 박수민 사도요한. 너 어디 있느냐? 서명옥 마리아. 너 어디 있느냐? 안상훈 마티아. 너 어디 있느냐? 엄태영 토마스 아케나스. 너 어디 있느냐? 유상범 바오로. 너 어디 있느냐? 유용원 요한 바오로. 너 어디 있느냐? 이다리 에밀리아나. 너 어디 있느냐? 이상희 스테파노. 너 어디 있느냐? 정의용 스테파노. 너 어디 있느냐? 진정호 베드로. 너 어디 있느냐? 최보윤 아네스. 너 어디 있느냐? 최영두 다니엘. 너 어디 있느냐? 한기호 바르토로메오. 너 어디 있느냐? 한지아 베로니카. 12월 7일 윤석열 아무로시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숨어버린 천주교인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아플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로다. 그대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 했던가? 무엇이 그대들을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서게 했는가? 국회가 개헌하던 날 오른손을 치켜들고 선서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던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이미 그대들이 알몸인 것이 드러나는데 번듯한 금배지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나와서 말해보라. 거듭 묻는다. 세례 때 거룩한 성수가 머리에 떨어지던 날 그대들은 무엇을 청했던가? 무슨 생각으로 천주교인의 이름을 달고 있는가?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즐거운가? 아니면 헤로데 마냥 예수님의 다가옴이 거슬리는가? 천주교인이면 주님의 길을 걸어라. 지금의 꽃길이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하늘 소리가 들리는 가시밭길이 부활의 길이 될 것이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이 넋을 놓게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려는데 그대들이 그 문을 막고 서 있다. 그대들이 하늘에 죄를 짓고 땅에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하루속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대들의 세례명을 새겨라. 땅을 보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안보로수요 탄핵과 내란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인 7,335명과 53개 천주교 단체에도 네, 오늘 국회 사무처의 지침에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못 하셨는데요. 그 밖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봐 주신 우리 천주교 신앙인 여러분들께 협조해 주신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씨의 불법 계엄령 선포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오늘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총책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신빙성은 저는 거의 99%, 100%라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12.3 윤석열 내란에 입법부 장학시도뿐만 아니라 사법부 장학시도 그 미친 광기의 범죄 행위는 어디가 끝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에 사법부 관계자를 파견하라는 요청이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즉각 법정 구속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님들께서 그 입장을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이십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이십니다. 그럼 준비된 기자회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국회의원은 물론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불법 체포, 구금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핵심인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더해 현직 부장판사의 위치까지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라고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입니다.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시대의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훼손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함께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동. 혹시 더 브리핑하실 분 계신가요? 예, 하시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이 발상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입니다. 윤석열은 가장 극악한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아마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도록 했을 게 자명합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셔서 12.3 내란이 이렇게 막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판사 사찰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찰까지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계엄령을 발포하고 판사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령은 역시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겠다, 공포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간신히 막아져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나마 안전하게 된 것인데요. 이 윤석열에 미친 광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됩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 씨가 30년 이상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종사하면서 밥을 먹고 산 사람인데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수사했던 모든 기소된 사건들은 다시 한번 모두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 이 12.3 내란을 제압하고 윤석열이 했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신 분들은 우리 법제사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꼭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서 정의를 바로잡을 그 날을 꼭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친위 쿠데타로 국회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늘은 한국에서 26년 동안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 쳤던 몽골 출신 청년 귀한 노동자 고 광태환님의 추모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김윤호 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에 위치한 특장차 생산업체에서 32살의 청년 이주 기한 노동자가 10톤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살이던 1998년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그는 줄곧 미등록 이주 아동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날까 친구와 싸워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고 남들 다 수능을 준비할 때 강제 출국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30살이 돼서야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정책으로 한국에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발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 행복하다던 그는 입사 8개월 만에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오는 14일 사망 36일 만에 그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지켜져야 할 약속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뒤늦은 장례를 앞두고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발걸음이라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참석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청년 이주 노동자 고 강태환 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10톤의 무인 건설 장비에 끼어 숨진 노동자 고 강태환 씨를 추모합니다. 오는 14일 산재 사망 36일 만에 강태환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1992년 몽골에서 태어난 강태환 씨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와 한국에서 생활해온 이주노동자 청년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청년이었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숨죽여 지내야 하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강태환 씨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체류 자격을 얻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진 출국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재입국 기회를 주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2021년 7월 한국을 떠났고 한국인이 되고자 2022년 다시 단기 체류 비자로 돌아와 경기도의 한 전문대에 입학 허가를 얻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전북에 있는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8개월 만에 익숙하지 않은 무인 건설 장비 작동을 시험하던 중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 측은 강태환 씨의 죽음을 노동자의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회사 측에 유가족과 대화하고 요청 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고 지난 10일 유가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회사는 사과문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는 31일까지 게재할 것, 회사는 행정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회사는 산재 신청과 관련해 적극 협조할 것, 회사는 소정의 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긴급 정지 기능을 우선 개발 적용할 것, 장비 운용 시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할 것 등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도 합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강태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가족 곁에서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신을 드러내서도 안 되는 제2, 제3의 강태환님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은 어머니와 본인의 행복을 찾고자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일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했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남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일동. 오늘 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꽃다운 30살 청년 이주노동자 고 강태환 씨의 추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계엄 선포 후 판사 체포를 시도했던 내란숙의 윤석열, 당장 체포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식 후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 암살까지 계획했다는 제보들로 충격에 휩싸인 우리 국민들에게 사법부에까지 체포 시도를 했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장악하려 했는가 경악하게 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듭 장악할 목적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려고 했다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언들과 증거들로 얼마나 끔찍한 친위 쿠데타를 꿈꿨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입법부도 사법부도 정적을 제거해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법부가 입장을 밝힌 것처럼 해당 시도는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지체 없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응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요. 네, 준비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민주당에 꾸려진 기구인데요. 그래서 법률대책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특수주거침입죄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정보사가 소위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서버실 무단 촬영을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최근에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한 그 보도 사진을 보시면은 서버 촬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요원들이 실제로는 정보사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 정보사령관인 문상호 전 사령관이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침입해 서버실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즉각 수사하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제123조 직권남용,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사태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입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해당 인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 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위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예하부대인 별교단을 정부 과천정사 인근에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을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그 불법 행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행정, 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이에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법률대책단 위원 일동.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내란 속에 탄핵한 압도적 가결로 내란의 힘이란
오명 벗길 바란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국회는 내일 내란 수계 및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는 내일 내란 및 군사반란 수계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합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한 백선희 의원을 포함해 영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망상에 빠진 채 자기 살궁리만 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3월 창당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 공약으로 4.10 총선을 치른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국면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선출된 조국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윤석열의 탄핵 사유와 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11월 20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제발로 탄핵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내란 및 군사반란 속에 윤석열을 감싸지 마십시오.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십시오.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온 국민이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벌인 중대범죄를 지켜보았습니다.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박근혜보다 그 범죄가 훨씬 중합니다. 최소한 당시 찬성한 분들 숫자인 234는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여전히 거대 야당 탓을 하면서 통치행위 운운하는 내란의 힘 의원들을 보면 참담합니다. 한심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보수의 씨앗이라도 건사하려면 이제라도 윤석열의 강을 건너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내란 속의 비호당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겁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내일 다시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로 만드십시다. 내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잠 못 들고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윤석열 탄핵에 찬성 표결하십시오. 내일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해롭고 위험한 윤석열을 즉시 직무정지 시킵시다. 내일 전 국민이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킵시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 국가에 절대 해악을 끼친 정당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세계가 반헌법적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2차 계엄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정범으로 남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